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 안보 그리고 미래 관련해 주요한 뉴스 간추려서 브리핑 평론해드릴 텐데요. 미 국무부가 대한민국의 지금 북한 퍼주기 쇼, 그 북한 퍼주기 위해서 뭔가 정치 공작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라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마지막에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국가 말아먹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여당의 대선 후보라는 자가 애국가를 부정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될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그걸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은 있는 자입니까?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그러한 선거제도를 한다? 이것도 떳떳하지 못하죠. 어떤 짓을 또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애국가를 부르면 국가주의 냄새가 난다. 믿을 수 없겠지만 집권 여당 대권주자라는 정치인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도대체 이들의 조국은 어딘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가족들이 명절에 모이면 애국가를 4절까지 완창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김두관 의원이 국가주의라고 비판해 논란입니다. 김두관은 8월 5일 TBS 라디오에 출연해 최재형 전 원장과 그의 가족들이 명절에 애국가를 부른다고 알려진 것을 두고 좋게 보면 애국심이 너무 충만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르게 보면 약간 연상이 되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좋게 해석이 잘 안 되더라. 국가주의 같은 냄새가 난다. 라며 최재형 전 원장의 가족이 애국가를 부르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최재형 전 원장이 준비가 되지 않은 정치인, 너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판사 출신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얼마 전 타계한 대한민국 해군의 영웅 최영석 예비역 대령의 아들로 평소 투철한 국가감과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인물인데요. 대대로 대한민국에 헌신하며 국가의 녹을 먹은 공직자 집안 가족들이 집안 행사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것을 비판한 김두관에 대해 네티즌들은 포털 뉴스 댓글을 통해 융단 폭격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친중 인사로 딸은 중국 인민은행에 근무하고 본인은 지역구 옆에 중국 공산당의 바이러스 연구소를 유치하려 했다가 여론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는 김두관. 과연 상대 정치인이 집안 행사에서 애국가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 의용군 행진곡을 불렀어도 국가주의 운운하며 비판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김두관 이런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도하겠다고 나서고 이런 자가 어떻게 표를 받고 있는지 참 희한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국민 스스로가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우리 국민 스스로 개돼지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나보다 못한 자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다. 플라톤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렇게 지금 되는 왜 나보다 못한 자의 통치를 받으려고 합니까? 이런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냐 라는 의혹을 한 번 더 가져보는데 이 자가 내세우고 있는 친중 친북 발언 우리 많이 들어왔었죠. 그런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명절 때 자식들 그리고 손자들 다 모여서 애국가 4절까지 완창한다. 그러면 나도 참 저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부끄럽긴 하네. 아니면 나는 뭐 그렇게 못하는데 저분은 참 대단하긴 하네. 이렇게 평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국가주의라고 비판하냐. 국가주의 이건 뭐냐면은 국가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형적인 전체주의 독재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재하는 그 독재 국가들이 대부분 국가주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보다는 전체, 그러니까 전체를 위해서 너 희생해, 너 죽어. 이제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독재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아버님이신 최영석 전 해군 대령님은 제가 평소에 해군 관련 행사에 가서 굉장히 많이 배웠던 분입니다. 저는 뭐 그분의 아들이 이런 분인지 전혀 몰랐었어요. 그 화가 같은 그런 모자죠. 빵모자라고 하는데 그걸 항상 쓰시고 그리고 콧수염을 요즘이야 수염 기르는 분들 많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들 수염 잘 안 길렀죠. 그럼에도 이분은 수염을 기르고 좀 이제 특이한 복장을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해군 장교들에게 저분 누구시냐 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항상 가면 이 해군 행사에 가면 상석에 앉았어요. VIP석에 앉아 계셨는데
이 최영석 전 지금 뭐 돌아가셨는데 그 최영석 예비역 해군 대령은 대한민국을 두 번 구하신 분입니다. 첫 번째는 해군 소위로서 임관을 해서 6.25 전쟁 발발 당시에 백두산 함이라고 하는 군함의 갑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전면 남침을 했죠. 그래서 휴전선이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때 북한은 육군만 공격하지 않고 해군도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의 특수공작선에 북한의 특수부대원 800명을 싣고 부산으로 침투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산으로 들어와서 부산 후방 지역을 아비규환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800명의 특수부대가 들어오면 후방 지역 완전히 그냥 아비규환되는 것이죠. 북한이 그렇게 노렸던 건 뭐냐? 부산항을 장악하고 부산항을 장악함으로써 유엔군이 못 들어오게끔 막는, 이제 부산항을 그냥 폭파시켜 버리면은 유엔군이 들어올 통로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후반을 완전히 그냥 아비규환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요랑으로 특수부대 800명을 부산으로 침투시킵니다. 그걸 이 최영석 당시 소위가 탑승하고 있던 백두산함이 발견하고 뭐 부산 앞바다에서 교전이 벌어졌죠. 그래서 뭐 삼포 주고받고 하면서 결국은 그 북한 특수부대 800명이 타고 있는 그 북한 공작선을 격침시켰습니다. 그래서 부산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 부산을 통해서 유엔군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 고 최영석 대령은 대한민국을 그렇게 해서 6.25 때 지킬 수 있었죠. 최영석 대령이 포함된 그 백두산함의 승전이 없었다면 뭐 인천 상륙작전, 유엔군 진입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냥 끝난 겁니다. 그걸 한번 지켰죠. 또 1963년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 이후에 울릉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울릉도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물에 빠진 겁니다. 그 상태를 이 최영석 당시 해군 장교가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해군 입대한 지 뭐 한 10여 년 됐죠. 중견 장교가 된 거죠. 연관 장교. 물에 뛰어들어서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구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이제 집권 뭐 얼마 안 됐을 때 아니겠습니까? 63년도니까. 야, 당신 훌륭하다. 청와대 와라. 청와대 가서 경호실에 근무할래? 라고 이제 했을 때 최영석 대령은 저는 그냥 해군에 남겠습니다. 그게 제 소임입니다. 이렇게 하고 또 해군에 남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뭔가 또 너무 훌륭하다 보면 또 너무 깨끗하다 보면 장군 못 될 확률도 좀 있죠. 그래서 아마 장군이 못 되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정말 바른 고든, 그리고 만약에 그때 1963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물에 빠져서 익사하고 죽었으면, 돌아가셨으면 우리 대한민국 지금 이 번영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두 번 구한 아버님을 모시고 있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넘치는 애국심에 아버님으로부터 받은 그 교육, 그걸 갖다가 또 자기 자식과 손자에게 전수하는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이 애국심을 보고 독재를 연상하는 국가주의라고 비판하는 이자야말로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라고 뭐 이런 자가 대통령 될 가능성은 저는 0.001%도 없다고 보는데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나올 수 있다는 자체가 이 당의 수준을 알 수 있다. 만약에 자기 딸이 지금 중국 인민은행에 서울지점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의용군가를 불렀다. 그러면 야, 깨어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가 양산에, 아무 연고도 없는 양산에 와서 국회의원 당선됐다는 것 자체가, 저도 양산 사람입니다만은 정말 우리 양산 시민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나보다 수준 낮은 사람 지도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 3000년 전에 플라톤이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큰 논란이 있었던 우편투표 기억하실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대선에서 재외국민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재외국민 유권자 연대라는 단체가 내년 대선에서 재외국민 우편투표를 허용해야 한다며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재외국민 우편투표 허용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설훈, 이성만 등이 잇따라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팬데믹으로 인해 해외 재외 공간에서의 재외선거 투표소 업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제하에 재외국민이 신청한 주소지로 투표용지를 보내 투표케 한 뒤에 이를 회수해 집계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미국에서도 이러한 우편투표 제도는 참정권 보호라는 명분하에 선거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제도라는 점인데요. 이 제도는 현장에서 관리 감독이 어려운 우편투표의 특성상 우편투표 용지가 날아간 주소가 실제 거주지가 맞는지, 또 투표용지를 수령해서 기표하고 반송한 사람이 진짜 재외국민 본인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선거의 신뢰성을 무너뜨린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국내법상 재외국민은 외국에 거주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이들은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 대한 납세 의무가 없어 납세자가 아닌 자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내년 대선에 적용하게 되면 재외국민 268만 명이 대상이 될 전망인데요. 최근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며 내년 대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나온 우편투표 허용법, 국민이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동포 국민이라고 하는 분들이 시민권자죠. 다 합하면 한 750만, 그리고 영주권자, 주재원 이렇게 해서 하는 분들이 한 268만 명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268만 명에 대해서 투표권을 주자. 그렇게 해서 투표권 있죠. 그분들이 대사관 가서 투표하면 됩니다. 참정권 행사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편투표를 할 수 있게끔 해주자. 그리고 이 서영교, 서른 이들 중에 한 명은 또 온라인 투표까지 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재외 국민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오늘 아침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깨어있는 책임 시민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책임 시민. 권리는 있으되 의무는 없는 사람들. 이게 책임이 있는 겁니까? 없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조선족들, 뭐 이런 사람들, 권리는 있는데 의무 없죠.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대한민국의 참정권을 주어서 해당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도지사를 뽑는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로 이들 재외국민들 납세의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4대 의무 중에서 납세의 의무가 없어요. 납세의 의무가 없는데, 즉 책임이 없는데, 대한민국이 망하든 책임이 없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참정권을 똑같이 나눠줄 수 있느냐라는 그런 반론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 국민이니까 참정권을 주자. 옳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지난 미국 대선에서도 봤듯이 이 우편투표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 사람이 맞느냐 아니냐를 판별할 수 있는 어떤 그 제도가 굉장히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숭고한 개인의 참정권을 인정받기에 굉장히 불투명한 그런 제도입니다. 또 우리 4.15 선거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우리는 부정선거 논란이 있죠. 그리고 이 투표 용지가 오고 가고 하는 그 과정에서 뭔가 의혹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의혹이 지금도 제기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신뢰성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큰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이런 우편투표, 재외국민 우편투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라인 투표까지 주장하는 이자들은 그야말로 속에 시커먼 흑심이 있다라고밖에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런 제도 속에서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논란을 오랫동안 안고 가서 리더십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리더십에 상처받을 짓을 합니까? 떳떳하게 투표해서 떳떳하게 당선돼서 대한민국 자기 소신대로 이끌고 나가는 그런 대통령 누구나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주장하는 이자들, 정말 시커먼 자들, 정말 이 민주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를 훼손하려고 하는 자들, 과거의 선거까지 전부 가려내서 밝혀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 국무부 관영매체가 문 정권의 임기 말 평화쇼를 반대하며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북한 전략에 놀아난다는 비난까지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무섭게 던진 메시지, 문 정권은 새겨들어야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워싱턴은 임기 말 문 정권의 남북관계 개선 시도에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문 정권의 이런 행보가 북한에 이용만 당할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고 미 국무부 관영 매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6일 경고했습니다. VOA는 미국 정부에서 대북 전략 수립에 관여해온 전직 관리들은 미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한국의 역할은 이미 한계에 부딪혔고 남북 정상이 또 한 번 마주 앉는다고 해도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없다라고 꼬집으며 이런 노력이 미북 대화의 물꼬를 틀 수도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VOA는 최근 복구된 남북 통신선은 북한이 문 정권을 이용해 양보를 얻어내고 한미동맹의 틈을 버리려는 전형적인 수법에 불과하다라며 대북 정책에 있어 바이든 행정부와 임기 말 문재인 정권의 결이 다르며 문 정부는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당근이 없다라고 꼬집었습니다. VOA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60여명이 김여정의 하명 직후 연판장을 돌리며 연합훈련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실을 조명하면서 임기 말 남북관계 개선에 주력하는 문재인의 정책 기조를 약한 고리로 보는 김정은은 앞으로도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할 것이며 한국이 중재자 역할에 미련을 갖고 북한의 요구를 수행하면 할수록 한국의 입지와 협상력은 물론 남북 대화의 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VOA는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를 인용해서 임기가 끝나가는 문재인을 두고 북한은 한국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갈망하고 있다고 여기며 이용하려 할 것이다 라고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VOA는 미국은 비핵화 의지가 없는 북한에 양보를 할 생각이 전혀 없고 북한 역시 미국의 관심사에 호응할 리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 문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라면서 임기 말 문재인 정권에게 현실을 직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 관영 매체인 VOA의 이러한 기사는 최근 문재인 정부의 기류를 미국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무서운 경고가 아닐 수 없는데요. 지난 4년간 대한민국을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박살낸 문재인 정권, 미국이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남은 반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더 이상 죄를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 국무부 관영 매체 VOA가 전문가 한 명, 즉 전 국무부 수석부 차관보 한 명의 말을 인용해서 아주 장문의 기사를 썼어요. 즉 미 국무부 관영 매체니까 미 국무부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다 했다는 것이죠. 한국이 지금 임기 말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북한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한다. 정상회담. 그런데 그 정상회담 아무 실익 없다. 하지 마라. 의미 없다. 하지 마라. 라는 미국의 경고입니다. 그 정상회담을 위해서 대가를 어떠한 대가라도 치르고자 하는 게 지금 한국 정부다. 미 국무부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정보 당국이 그런 거 다 지금 캐치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러면서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당근, 한국 정부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당근 없다. 그러니까 미국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뭐 인도적인 지원 다 하나도 허락 안 해줄 거다. 그거 하면 세컨더리 보이콧 날려버린다. 그리고 니들 지금 뒤로 쌀 갖다 주고 지금 한국의 쌀값은 20%가 갑자기 올라가는데 북한은 갑자기 쌀값이 내려가고 그들이 듣도 보도 못한 찰진 그런 쌀이 갑자기 배급되고 이거 이상하지 않느냐. 그리고 미국 코스트가드 해안경비대 사령관이 갑자기 불법 헌적이 너무 횡행하고 있다. 라고 경고하고 나섰고 이거 지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국 니들 자꾸 그러면 가만두지 않는다. 라는 경고를 날렸는데 문재인 당신 망하는 거야. 뭐 당신 사정이니까 관계가 없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당하면 우리가 아프죠.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아들들이 아프죠. 그들은 정말 힘들게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잘 살기 위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한 나라를 그대로 우리가 물려주기 원한다면 이 문재인이 대선에 활용하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 또 그 정상회담에 과거에 박지원이가 했던 것처럼 뒷돈을 얼마나 주는지 또 뒤로 다른 대가를 얼마나 주는지 우리가 반드시 감시해서 밝혀내고 혹시 그 부분에
국제 질서를 위반한 것이 있다라면 또는 국내법을 위반한 것이 있다라면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표로 심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